안녕하세요. 4월 2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토요일에 미국 시장과 유럽의 증시가 2%대 또는 1% 후반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주주분들은 마음이 그리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금리 인상 부분이 되겠죠. 물가 상승, 국채금리 상승, 제롬 파월 의장의 5월 초에 0.5%의 빅스텝, 비단 0.5%의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의,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국내 하는 한국은행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조정은 조금 실패하지 않았는가. 1월 달이라든지 3월경 정도에 이미 0.5% 또는 0.75% 정도의 한 번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간이 점차 0.25%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게 금리 인상의 조정을 했으면은 오히려 더 훨씬 낫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HLB에 관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시장에서의 수급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온 지난 금요일부터 올라온 그러한 기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은 좀 미미하겠지만은 울산 수소 선박 태화 강변에서 탓을 올렸다. 블루버드 요 사진에 의한 것이고요. HLB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일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선박 시운전의 실증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21일 날 밝혔습니다. 2년 내에 도입을 한다라고 그러고요. 시운전에 나선 수소 선박은 선박 구명정 제조업체인 HLB가 건조한 블루보드호에 해당됩니다. 테스트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운항하는 동안 작은 수소 모터 소리만 간간히 났을 뿐 쾌적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했다. 그리고 이곳의 최대 승선 인원은 8명이다. 이렇게 21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새벽에 미증시에 대한 부분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의 국내의 시장 흐름이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매파 연준에 겁먹은 뉴욕 증시 다우존스는 거의 1,000포인트 정도까지 급락을 보였습니다. 매파라 하면 통화긴축 선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완전히 돌아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에 뉴욕 증시가 1년 반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22일 현지 시각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82%의 급락을 해서 33,8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에 어제 토요일 새벽에 하락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2.77%가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 떨어진 12,83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날 국제통화기금 총회 발언의 충격과 예상보다 부진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여파에 얼어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5월 초에 또는 6월 중순에 잇따라 열리게 되겠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물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빅스텝을 여러 차례 여러 번 밟을 수 있다라고 시사한 것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이미 투자자들은 다음 달 5월 초에 0.5%
퍼센트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는 물론 있었으나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충격을 고려해서 설마 그러한 마음으로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고민할 것이라던 일각의 기대를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무너뜨린 셈이어서 더 충격은 컸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메이더의 투자 전략 분석가는 CNBC 방송에서 중앙은행의 매파적 성향과 국채 금리의 재상승이 다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지만 통화정책적 측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켜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치마크 시장 금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소폭 진정됐으나 여전히 2.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개별 기업들의 부진한 1분기 실적 또한 향후 실적 전망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러한 분위기라 합니다. 버라이즌은 1분기 월 가입자 수가 36,000명이 감소해서 그러한 소식에 5.6%가 급락을 했고 자회사인 올드네이비 최고 경영자의 사임 시 소식이 발표된 갭은 18% 폭락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으며 또한 갭은 올해 순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미증시 또는 글로벌 증시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외국인 기관에 또는 삼성전자 지분 보유의 최저 경향을 또 보이고 있고 현재 반도체는 부족 현상으로 세탁기를 뜯어서 반도체를 지금 구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를 잠시 한번 보기엔 외국인의 지분이 최근 1년 반 내에 최저의 모습이 51.13%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는 역시나 슈퍼사이클로 품귀 현상으로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에도 나서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외국인 기관들의 또는 과매도인 그러한 상황 여러 가지 얽힌 상황에서 우리 증시도 조금의 여파도 있겠지만 조금은 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물론 해봅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 외국인의 최저의 지분 그리고 반도체는 현재 슈퍼사이클의 지속적인 상승 속에 최저의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 제롬 파월 의장의 0.5%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HLB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HLB는 지난주에 마감을 한 월드 백신 콩그레스에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의미 있는 내용이 이번 주에 또 기사로서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된다라면 또한 개별 종목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연동된 그런 국내 시장의 흐름과 반해서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양한 생각으로 이번 주는 HLB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한 제가 이게 종종 보고 있는데요. 저도 주주이지만은 HLB를 다루는 일부 분들께서 자사주 1조 매입을 한다는 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유튜버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영상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인 것 같으나 HLB에서 자사주를 1조 매입을 한다 그러한 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HLB에서는 자금력으로 부족해서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사주를 1조 매입한다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종이 쪼가리에 돈을 찍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영상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의 새벽녘에 미 증시 그리고 유럽의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981포인트 2.82% 하락을 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3월 초에 최근 32,900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요것만큼의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미증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 역시 335포인트가 빠져서 12,840포인트 정도의 이렇게 연이틀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나스닥은 12,500포인트에 근접한 전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하락을 해서 미 3대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럽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1%와 또는 2% 정도에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상황으로 국내의 증시 당장 내일 월요일도 동조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240원에 해당을 하고 금과 은동, 원자재는 하락의 모습. 서부 텍사스 원유가 현재 1.65% 하락한 102달러의 배럴당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 역시 1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의 또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큰 차별화를 형성을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러나 여기 900포인트, 우리 코스닥은 922포인트인데 61선 우회가 있고요. 그러나 내일 당장부터는 900선, 61선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최근 2월과 3월의 최저의 모습이 2620포인트까지인데 현재 2700포인트지요. 따라서 80포인트 정도는 지수 조정으로 열어두는 것은 옳지 않은가. 당장 월요일만이 아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은 글로벌 시장을 좀 더 매일매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요 전저점 부근까지 코스닥과 코스피를 모두 열어놓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서 고객예탁금 우리 증시는 62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또한 글로벌 시장의 약세 속에 최근에 신용융자가 22조 원 정도 1조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1조 원이 늘어난 이 규모에 대해서 이번 주 돌아오는 내일부터의 금요일까지의 이 1조 원의 향방이 우리 증시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에 우리의 증시를 보면 기관 투자가 특히 금융 투자 위주로 공격적인 매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최대한은 1년 반 정도까지 해서 국내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한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도 미국과 유럽 시장과는 특히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을 행보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증시도 유럽의 증시, 미국 증시만큼은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1% 좀 중반 정도 이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개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금요일 29,350원을 형성을 했고요. 전저점의 최근의 전저점은 28,400원의 전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는 29,000원이 일단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이래저래 유럽의 시장이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HLB 또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월드 백신 콩그레스에서의 유의미한 내용이 기사가 또 전해진다라면 또 모르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모습이 최저 보유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세를 이루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그러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은 최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매도하던 모습이 51.17% 정도에 가까웠을 때는 외국인들이 70만 주, 44만 주 정도 이렇게 조금씩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지속적으로 최근에 매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까, 하루는 팔고 하루는 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지수의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보유는 51.13%에서 최저의 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 공격적인 그러한 매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따라서 미국의 연준이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의 증시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까. 그렇다라고 해서 강보합보다는요, 약보합이더라도 낙폭을 줄여가는 그러한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전저점 부근에서 멈춰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이래저래 또한 HLB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은 신용융자의 물량이 대단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HLB1만 하더라도 신용시장 0.16%, HLB생명과학 0.43%, 그리고 HLB제약 1%대가 보여지고요. HLB테라퓨틱스가 0.19%, 즉 HLB에 관련한 그러한 신용 물량은 대단히 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심 바람이 있다라면 HLB는 이미 전저점 부근에다가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국내 증시의 보유 물량이 가장 최저인 상황에서 미증시만큼은 그렇게 2% 후반대의 하락은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장을 맞이하고 개장이 되면서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은 HLB의 매출, 실적 부분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렇게 큰 걱정보다는 전저점 부근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요. 잘 인내하셔서 좋은 결과로 가을 2분기 말 또는 여름 정도, 올 가을 정도, 요때까지는 좀 의미 있는 수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휴일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